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밤에, 프리마켓에서 내렸다가 본장 시작해서 올랐다가, 그러다가 다시, 후반에는 또 쭉 내렸어요. 예, 약간 롤러코스터를 탔죠. 폭은 크지 않지만, 어, 요 시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면서 이 저항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항 맞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좀 안 좋은 신호예요. 음, 그리고 나스닥은 초반부터 꾸준히 어,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영향을 꽤 받은 것 같아요. 후반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나스닥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끌려 내려갔다. 이렇게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모습에서는 지금 윗골이 달린 봉이 살짝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십자봉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저녁장이 조금 이제 위태로워집니다. 이 좀 약간 좀 무너진 감이 있는데요. 이 밑에 라인이. 근데 여기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좀 안 좋죠. 예. 뭔가 이제 지지 라인이 무너졌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이제 주요 기업들 빅세븐 중에서 자 AMD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냥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구글은 올라갔다가 다 깎아 먹었어요. 그다음에 MS가 이제 발표했는데 장외에서 자 애프터에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 아마존도 내려갔고, 자 메타도 그러니까 아마존, 메타, 저기 MS 다 장외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초반에 좀 안 좋았죠. 네. 장중 내내 안 좋았죠. 그리고 어 이제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11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 서머 타임 해제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음, 자,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 중에 이런 뉴스가 있네요. 한국 경제에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면 긴축을 하고 경제적 고통, 증시 폭락. 예. 이거는 이제 이 뉴욕에서 열린 음, 지지자들 그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제 머스크가 그 효율적 무슨 위원회 그걸 맡겠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 말할 때 보면 여러분 세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금을 정부에서 막 뭐 이래저래 막 그러니까 물 쓰듯이 막 써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아껴서 잘 쓰겠다. 그래서 어 그동안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제닛 앨런 재무장관과 함께 돈을 막 풀어가지고 미국을 막 좀 이렇게 견인을 했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큰 정부였는데 이제 작은 정부로 가겠다. 긴축.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빚을 막 너무 늘려놨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경기 침체 맞았다. 근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승리하면은 이제 긴축을 해서 그 빚을 다 줄이겠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이 예산 삭감. 한마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 쓰는 돈이 많은데 이것을 줄여버리게 되면 이 시중에 돈이 안 돌겠죠. 한마디로 이제 긴축이 되겠고, 그러면은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반대로 가는 거죠. 돈을 푸는 건데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것을 줄여버리겠다. 그럼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걸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죠. 그럼 경제가 좀 침체로 갈 위험이 생겨버리겠죠. 근데 음, 이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많은 돈을 쓰는, 그래서 돈을 팡팡팡팡 막 돌리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난데, 예.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겠다 하면 이 경제가 안 돌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엊그제 나왔던 그 푸에르토리코가 뭐 쓰레기 섬이다. 그게 지금 그 한마디가 그 코미디언이 한 한마디가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보다는 진짜 막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이야기는 이 긴축 이야기거든요. 음. 근데 진짜로 트럼프가 긴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어, 또 이렇게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 투표를 앞두고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퍼드리겠습니다. 퍼드리겠다. 그래서 뭐 고령자에게 뭐 월 뭐 연금 뭐 고령자 연금 세금 뭐 더 많이 드리고 또 뭐도 많이 드리고 막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뭘 많이 퍼드리겠다는 얘기보다도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증시 폭락 얘기를 언급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이제 그 401k라고 그거 S&P 연구원에서 증시에 대해서 민감한데 요 선거를 앞두고 증시 폭락을 언급하는데 머스크를 찍어달라고 아니 트럼프를 찍어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긴축, 연방 예산 삭감, 긴축. 근데 이런 거가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막 의견들이 막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어, 항상 그러지만 어, 그 매크로적인 뉴스보다는 이 추세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와 종이죠. 본질. 예.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 나는 매크로 뉴스를 주로 잡겠다. 예. 아니면 종으로 잡겠다. 뭔가 하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던가 매크로 뉴스를 보면서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 어떤 상황을 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예측한다던가. 근데 두 개 다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위주로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100% 보는 차트만 100% 보는 거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매크로스를 왜 좀 빼고 보자고 하는 거냐면 너무 수백 가지 의견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조금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답일 수가 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트럼프가 뭐 되냐 머스크가 뭐 저런 뉴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 이럴 때는 그냥 딱 예, 그냥 추세만 잡고 간다. 음. 어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은 2년 전부터 이어온 긴 추세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어, 그 주가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평균선이 있고 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이제 저평가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고평가고 또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해지는 것이 이제 볼륨입니다. 화폐의 유통량. 그러니까 왜 지금 팬데믹 전과 여기를 끊어서 봐야 되냐면 따로 봐야 되냐면 화폐의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오른 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 상승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여기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걸 조금 가만히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의 상승폭이죠. 이게 뭐냐면 2년 동안에 만에서 18,000 갔으니까 80% 지수가 8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여기도 이제 2016년, 17년에 많이 올랐었는데 4,500, 예, 4,500에서 한 6,000, 그러니까 한 50% 정도, 예, 50% 정도 오른 거죠. 한 6, 그러니까 대충 뭐 5,000에서 7,000 갔다. 예.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3,000에서 4,700이니까 한 50% 정도. 예. 자, 그래서 지금은 한 80%를 넘어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고점권에 다다르기, 그러니까 이 지금 주가의 운명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녹색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녹색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녹색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던가 이제 바로 대선 끝나고 이제 내려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어, 우리가 그 이제 인과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어,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이것을 만들어낸 이런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어떤 이제 특정 사건 같은 것이 좀 벌어지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그 미래의 어떤 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의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 우주의 법칙이죠.
그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은 이제 무질서한 상태로 가게 된다. 예. 하지만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은 거꾸로 질서적인 것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 예를 들면은 장작이 있는데 장작을 태워버리면 재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 상태가 무질서한 재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재가 다시 장작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역방향으로. 근데 시간은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시간은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법칙, 우주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의 일정한 추세를 이렇게 계속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 조정 상태이죠. 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이제 이 엔트로피 법칙,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정돈된 상태, 그러니까 일정한 채널 안에서 아주 정돈된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돈된 상태로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무질서한 상태로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 또 연관해서 보면 좀 너무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 모두가 다 일치 단결해서 이 지금 주가는 상승이야. 계속 상승이야. 하고 외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90 몇 프로의 사람들이 다 상승이야. 이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질서정연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상하게 또 떼뚱하게 또 아니야 반대야 하면서 막 공부해도 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이것이 막 이제 더 갈 수 있냐 못 가냐 더 갈 수 있냐 못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지러운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이 어지러운 상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향 추세라는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질서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하는 또 반대로 상승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 상태로만 요 그림으로만 보면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상태로 보면 많이 올라왔구나.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연봉 상태로 보면은 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이후 상황이 약간 두렵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는 날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중간에 음봉 하나 있었고 양 하면서 이게 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음봉 붙을 수 있겠고 양양양양양양양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 2012년부터 자, 이 17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대단했어요 그때요. 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이 추억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애플과 함께 막 정말 미국의 IT 빅 세븐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때 이 기회에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정말 찬스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AI 혁명과 전기차 뭐 미국 글쎄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이제 이걸로 뭔가 막 이렇게 또 이 당시처럼 이게 될련지. 그래서 일봉 보고 있으면은 이제 돌파가 됐으니까 계속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좀 많이 갔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요것만 요 그림만 보면 안 된다. 이게 큰 그림 뒤로 물러나서 이런 큰 그림도 좀 봐야 된다. 참고를 좀 해야겠죠. 미국 대선이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 또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새로운 어떤 정책, 이제 그 아젠다를 이제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세계 정세 변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 테슬라를 정말 트럼프가 도와줄 건지, 아니면 사냥이 끝난 후에 사냥개를 잡아먹듯이 머스크를 배신하고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뭔가를 믿고, 제가 주식에도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통령의 말도 믿으면 안 되고 뭐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예. 머스크가 아니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 이 선거를 도운 머스크한테 뭐 엄청나게 뭘 막 퍼주겠다. 예. 막 그런 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진짜 그렇게 갈지는 건 또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차트만 보자. 네. 지금 최근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올해 모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게 좀 보여요. 정말 열심히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뭐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그런 이슈가 아무리 터져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내려가려고 정말 발악을 해도 예, 무용지물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는 아무리 하락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다 헛수고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지금 4월부터 해서 좀 계속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상승 추세라는 것은 하락이 있을지언정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게 상승 추세이죠. 음. 자, 그래서 어, 급 급락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급등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상된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조정세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보면 이제 깊이 나올 때도 있고 좀 약하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수평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조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 막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돼요. 이제 일봉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수평 횡보 뭐 약간 수렴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이제 좀 벗어나 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월봉 상태로 보시면은 여전히 어떤 수렴된 어 이거 이제 뭐냐면 펜던트 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월봉 상태로 보면은 아직은 저점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 고점을 아직 벗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대대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월봉, 주봉 이상급,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월봉 속에서 이제 일봉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봉 속에서는 분봉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과연 이 상승세가 상당히 진행된 지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상승세가 지나고 나면 하락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진행되고 나서 상승세로 이렇게 변곡되는 요런 지금 시기가 아주 그 매매하기가 좋은 시기죠, 여기가. 자, 감사합니다.